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지금 시간은 5시 39분이고요. 지금 수요일입니다. 오늘 일단 시장은 보면은 거래소를 일단 먼저 보면 외인의 수급이 처음에 조금 들어오는 듯 하다가 다시 또 흘러내렸어요. 내렸고 코스닥 역시도 이 빨간 선이 외국인의 수급이에요. 외국인의 수급은 장 초반보다는 좀 높았지만 그래도 좀 등락이 좀 있었고, 사실 중요한 거는 오늘 선물이 좀 강하게 들어왔다라는 거고, 최근에 이런 웹더독 현상이 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선물이 현물을 움직이게 만드는, 일단 선물이 좀 강하게 들어왔다라는 거가 저는 좀 조금씩 이거를 설명을 어떻게 드릴지 좀 고민이 되긴 하는데, 일단은 선물이 있고 현물이 있잖아요. 근데 일단은 선물 쪽에서는 좀 베팅을 하는 것 같아요. 베팅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물은 어느 정도의 매물을 좀 해지성 매도를 좀 하는 것도 보이는데, 일단은 시장은 상방이라고 어떤 컨센서스를 만들어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확신이 없기 때문에 작은 금액으로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선물로 시장 베팅을 하는 것 같아요. 선물로 시장 상승에 대한 베팅. 그래서 이거는 좀 좋은 의미로 좀 보여지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연기금에서 수급이 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죠? 연기금에서도 수급이 좀 들어오고, 그래서 투신에서도 수급이 좀 들어오는, 그래서 좀 좋다. 그리고 보험 쪽에서도 들어오는. 그러니까 연기금과 보험은 좀 중장기적인 어떤 사이클이 좀 있으니까 괜찮고, 투신은 좀 단기적인 어떤 성향도 있지만 그래도 좀 강하게 들어왔다라는 거 좋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최근에 금융투자가 이렇게 매수가 들어오는 거는 크게 신경 쓰지 말자. 그리고 이거는 수급에 어떤 왜곡을 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일단은 금융투자 쪽에서 차라리 매수하는 쪽은 좀 조심하자,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렸었고, 그 다음에 잠시만요. 오늘 이게 시장 지수인데요. 여기는 코스피, 이쪽은 코스닥인데, 일단은 요때에서 어느 정도 바닥인가라는 1차 어떤 좀 의심, 어떤 뭐 조심스러운 어떤 예측 정도 코스닥에서도 이날이었고, 그리고 어제가 바닥을 다지는 어떤 모습, 그리고 더 이상은 빠지지 않겠다라는 어떤 이런 모습들로 보였거든요. 그리고 나서 오늘 거래량을 좀 동반했어요. 보면은 거래량을 좀 동반했죠. 이 코스피에서의 이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상승을 좀 보여준 것들, 저는 좀 의미 있다고 보여지고, 아직은 상승이 추세가 돌아 나갔다라고는 보긴 어려워요. 지수가. 그래서 상승 추세가 돌아 나가기 전까지는 이런 모습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렇게 왔다가 빠지고, 다시 할게요. 이렇게 했다가 빠지고 돌파 못하고 이렇게 횡보하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시원하게 그냥 편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횡보 구간은 염두를 해둬야 돼요. 당분간은. 그리고 코스닥은 오늘 음봉으로 끝나긴 했어요. 그래서 음봉으로 끝나긴 했는데, 이거는 오늘 코스피 쪽에 수급이 좀 더 들어오다 보니 이제 어떤 차익 실현이라든지 약간의 자금의 한계로 인해서 눌린 거지 나쁜 모습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일단. 그렇지만 일단 양시장 모두 일단은
아직은 경계를 좀 하긴 해야 된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분할 매수를 좀 접근하자라고 오전 시황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수가 이렇게 빠지고 뭐 이런 식으로 가다가 올라가거나 지수가 빠지고 반등 못하고 조금 빠지고 뭐 이런 식으로 간다거나,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시장이 이렇게 더 밑으로 간다라고는 좀 보여지지 않아서 일단 시장은 더 이상, 그러니까 상승이 있고 횡보가 있고 하락이라고 하면 일단 하락은 이제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이 두 가지잖아요. 상승과 횡보. 상승과 횡보라면 상승이 확실하다면 그냥 강하게 매수가 들어가겠죠. 근데 횡보라면 이 횡보가 얼마나 오래 걸릴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더 이상 빠지지만 않는다면 매수에 들어가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들었고, 횡보장을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분할 매수를 하자라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리고 분할 매수를 하는 과정에서 횡보장이 끝나고 시장이 돌아 나간다라는 확신이 들면 조금 더 저희의 포트폴리오를 조금 더 축소해서 물량을 더 많이 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이야기는 이 정도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또 북한 이야기가 또 많이 나왔죠. 북한 이야기, 그렇죠? 이제 북한 이야기는 더 이상 하지 않는 걸로 좀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오늘 빅스 지수, 변동성 지수도 사실 뭐 더 빠졌어요. 더 안정권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이 이렇게 가다가 쭉 가다가 살짝 눌려야 되는 이 과정에서 북한이라는 어떤 빌미를, 북한이라는 어떤 악재의 어떤 뉴스를 이용해서 그런 것들의 어떤 빌미로 빠질 때 좀 더 마음 편하게 빠질 수 있었다라고 좀 보여지고, 이런 빌미로 인해서 시장은 다시 한번 바닥을 다지는 모습, 하지만 바닥은 고점이 높아지는 모습으로 조금 더 바닥을 견고하게 다지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너무 정치적인 이야기가 많아요. 지금 북한 관련한 것들. 그래서 사실 지금 북한과 트럼프의 어떤 싸움에서 가장 이득을 보는 쪽이 누구냐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은 일본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깊게 할 필요는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런 뉴스들이 하루 종일 종편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떠들면 그냥 보시지 않아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스미디어가 상당히 지금은 조금 안 좋은 모습으로 하루 종일 하는 경우도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은 쳐내도 될 것 같습니다. 변동성 지수 역시 이상이 없었고, 그렇죠? 그래서 정치 이야기가 어떤 경제발 뉴스로 탈바꿈되는 거에 속지 않으시길 바라고, 이걸로 인해서 이런 정치 이야기들로 인해서 어떤 종목을 매매한다거나 하는 일도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미사일 쏘면 항상 매수하는 종목들 있잖아요. 빅텍이라든지, 그죠? 이런 거는 아예 매매 관심 종목에서 아예 빼버리십시오. 그죠? 그런 건 좋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오늘 이제 할 이야기는 오늘의 특징주,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의 특징주, 그리고 하락했던 종목들, 그리고 오늘 추천했던 종목들, 그리고 내일 관심 있는 종목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근데 그 전에 일단 오늘은 저희 회원님 중에서 삼성동에서 회계사 일을 하시는 분한테 좀 감사드리는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왜 그러냐면 오늘 저한테 좋은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물어봤었냐면,
좀 비싼 돈을 내더라도 이렇게 유료 회원, 이게 유료 사이트에 가입하는 이유가 뭐냐, 어떤 것을 원하느냐라고 여쭤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씀이 네 가지를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일반적인 고객 회원님들의 어떤 생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이분의 네 가지 이야기는 뭐냐면, 평생 투자 파트너인 너희들도 돈을 벌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회원 수를 늘리는 거 역시 좋다. 하지만 너무 많이 늘려서 회원 관리가 안 되는 거는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떤 회원의 수급에 대한 어떤 그 균형을 이야기를 좀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거 상당히 신경 쓰고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항상 염두하고 너무 많은 회원을 막무가내로 이렇게 받진 않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역시 유료 회원이고 회원비가 비싸기 때문에 너무 소액으로 하시는 분들은 아예 받지 않을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을 좀 하자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원래 저는 이 일을 하기 전에 증권회사에 있을 때 세미나를 거의 주말마다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따로 이제 과외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래서 오프라인을 저도 좋아합니다.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지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할 수 있고 이해시켜 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프라인은 다른 회원분들께 좀 의견을 수렴해서 일정을 조절해서 좀 해보도록 좀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좋은 종목을 많이 추천해 달라 이야기 해주셨거든요. 종목, 이거 저 역시도 사실 다른 거 다 필요 없겠죠. 종목만 좋다면, 그쵸? 근데 종목이 계속 좋을 수 없는 게 사실 한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확률적으로 주식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그 확률에 근거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은 손절을 잘하자 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수익이 났을 때 이익 청산도 잘하자. 이걸 좀 풀어쓰면 손절은 마이너스 7 혹은 마이너스 8, 이익 실현은 뭐 20% 혹은 뭐 25% 정도 됐을 때 이익 실현하자라는 건데, 어떤 종목을 샀을 때 적어도 최대한 덜 빠지려면, 그리고 어떤 종목을 샀을 때 20% 정도 분출이 나올 정도의 종목을 찾는 과정이 사실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종목, 거기에 수급까지 붙는 종목들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 종목을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원칙을 지키는 거예요. 손실이 나면 바로 매도, 매매 가격보다 손실이 이렇게 마이너스 7, 8% 나면 매도, 매수하고 나서 수익이 20%, 25% 올랐으면 기분 좋게 이익 청산하셔도 돼요. 그렇죠? 다시 들어가도 되거든요, 역시.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오늘 감사하게 생각했던 게, 전문가의 주관이 좀 뚜렷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더라고요. 주관. 그러니까 저도 이게 많이 힘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저의 주관대로라면 시장이 약세일 때는 매매를 아예 안 하는 거를 저는 제 방식이거든요. 근데 회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단기 매매라도 종목을 추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마음이 편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시기를 그럴다 할지라도 전문가 주관이 흔들리지 마라라고 말씀해 주셔서 저는 너무 감사했었고, 혹시라도 제가 시장이라는 건 코스피 지수예요. 코스닥 지수가 흔들리고 약할 때 제가 막 흥분해서 종목을 매수하거나 추천드리면 저를 오히려 좀 진정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시장이 돌아나가는 지수의 모습이 확인된다면 자신감 있게 매수를 하도록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또 하나 또 말씀드리면, 과거에 종목이 40% 정도까지 물렸던 종목이 있었대요. LG화학. 근데 시장이 돌아나가고 하다 보니 이 회사 벌써 LG화학은 본전 다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많아요. 뭐냐면 실적이 좋고 우량한 종목들이 과거에 좀 눌렸다가 슬슬 돌아나가는 종목들이 많아요. 특히 LG 관련한 쪽들이 많이 그렇죠. 현재 최근에는. 근데
음, 최근에 요런 종목이 많아서 제가 요걸 하나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어떤 심리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심리. 설명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제가 뭐 몇 분들 회원분들한테 설명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1,000원이었던 주식이 1,000원이 되는 과정, 이 두 가지 과정이 있을 거예요. 사자마자 상승하는 경우와 사자마자 하락하는 경우, 두 가지 경우가 있지만 시간이 지나서 다시 1,000원이 된다라고 할지라도 이 1번 방향과 2번 방향의 심리는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근데 거꾸로 제가 1번 먼저 설명을 해볼게요. 1,000원이었던 종목을 사자마자 쫙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 1,500원까지 왔어요. 그럼 이때 됐을 때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는 나는 천재야. 혹은 난 주신인가? 주식의 신. 아주 기분 좋아지고 행복해지고 주변 친구들에게도 한턱 쏘기도 하고 합니다. 근데 이제 주가가 이제 빠지죠. 만약에 1,300원 정도까지 빠졌다. 그래도 아직은 수익권이잖아요. 300원이. 아직 걱정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한 1,100원 정도까지 내려와요. 여기가 1,000원이라고 하면 1,100원 정도까지 내려오면 하는 게 뭐냐면 이 1,100원 정도 근처까지 자기가 샀던 매가의 근처까지 오면 하는 게 뭐냐면 추가 매수를 합니다. 그래서 주가는 보통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올랐다가 쭉 빠지다가 살짝 반등하고 확 내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식이 정말 내려갈 종목이었다면, 하락할 종목이었다면 보통 이런 모습들이 많아요. 이런 모습들이. 그러니까 요때 샀던 매물들이 쭉 올라갔다가 어떤 좀 태평한 심리에서 매입가 근처까지 왔을 때 추가 매수하는 물량들이 들어와서 살짝 들어주지만 진짜 시장의 흐름은 하락이라면 하락합니다, 결국엔. 그래서 이런 심리가 하나 있고, 두 번째 심리는 뭐냐면 1,000원이었던 주식을 사자마자 내려갑니다. 1,500원까지 왔어요. 1,000원이었던 종목이 500원까지 빠졌어요. 만약에 이렇게 그러면은 자포자기도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자괴감, 난 다시는 주식 안 할 거야. 혹은 난 주식이 아닌가? 이거 속았어. 이 주식 왜 이래?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근데 사실은 보통 좋은 종목들이라 할지라도 시장을 왔다 갔다 하는 종목들이 많거든요. 이렇게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진짜 좋은 종목이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올라가요. 한 900원까지 가면 자기가 샀던 매입가 근처까지 오잖아요. 그러면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매도합니다. 이익 실현이 아닌 손실 확정하고 그냥 매도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1,000원이었던 사람이 이 오랜 기간 동안에 물렸을 때 그 나쁜 어떤 한 그런 기운들 때문에 본전만 와봐라, 나 당장 판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요때 매도해서 살짝 밀려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회사가 진짜 좋은 거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왔다가 여기서 한번 매물이 쏟아지는데 이 매물은 거래량이 없는 매물들이 많고, 요때 매물이 쏟아질 때 다시 한번 이때 여기를 끌고 왔던 그 어떤 투자자들은 다시 한번 삽니다. 이 약한 매물이 쏟아질 때. 그래서 이 종목은, 이런 종목은 이렇게 가요.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심리들이 많다라는 거고, 근데 최근에 제가 고객들을 원격으로 제가 차트를 좀 세팅해 드리면서 봤던 게 매물대를 많이 깔고 보시더라고요. 매물대. 이 매물대는 상당히 뭐라고 할까요? 뭐 과학적이긴 하지만 실수를 많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대표적으로 매물대예요. 매물대. 그러니까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보조지표를 좀 많이 보긴 하거든요. 보조지표, MACD, 뭐 RSI 여러 가지 있잖아요. 가장 많이 보는 게 매물대, MACD 이런 걸 보는데
사실 제대로 이 보조지표가 왜 만들어졌는지, 어떤 논리로 만들어졌는지를 이해 못하고 보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매물대를 제가 오늘은 좀 보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그 매물대를 보지 말고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 날 있죠. 요 날, 이날의 거래량 가장 많았던 날, 이 주가, 그 위에 주가를 보면 요 날이었잖아요. 요 날을 한번 체크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요 날을 요렇게 체크하는 거예요. 이게 매물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매물대도 닿기 전에 또 올라가죠. 쭉 올라가는데 또 여기도 매물대가 꽤 특이한 매물대가 그 거래량이 생기죠. 요때도 한번 걸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매물대가 되는 거예요. 이 가격대가. 근데 이때 빠졌다가 여기서 한번 반등을 하고 빠졌지만 바로 반등하는, 그럼 매물대가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매물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기계적으로 볼 필요 없어요. 보면 더 헷갈릴 수 있고. 그리고 이날도 볼게요. 요날의 매물대는 어딘가요? 여기겠죠? 이렇게 거보는 거예요. 자, 거보면 요런 구간을 매물대라고 하는 건데, 이거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매물대 차트를 기계적으로 깔았을 때랑을 한번 비교해 보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렇게 비교해 보면 이게 지금 시기 때문에 잘 티가 나지 않는데요. 이게 최근에 올수록 이 매물대, 사실 이 기계적인 매물대랑 똑같아요. 지금 최근에 매물대는 어디가 제일 많나요? 여기가 제일 많죠. 그죠? 여기가 제일 많죠? 체크한 부분. 요 시기대로 한번 가볼까요? 이 시기대로 메인으로 가보면, 그쵸? 이 구간대가 매물대가 위아래로 좀 쌓여있는 부분이 좀 보이긴 하죠. 그쵸? 요 구간, 위에 구간들, 그쵸?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걸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이고.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매물대를 볼 때는 어떤 기계적인 매물대를 보지 마시고 거래량을 이용한 매물대를 좀 보시는 걸 저는 추천드리고, 하나 더 연습을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뭐 오늘 너무 높이 뜬 거 말고 이녹수 첨단 이걸 볼까요? 이거의 매물대는 어딘가요? 거래량을 제일 보세요. 여기가 제일 많죠. 그쵸? 요때 거를 한번 그어보는 거예요. 요때 거도 괜찮고요. 여기 통부터 해도 돼요. 꼬리부터 다 해도 되고요. 그쵸? 그래서 일단 저는 전체 다를 그어봅니다. 꼬리를 포함한 전체를. 저는 이 아래가 매물대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를 매수한 이유는 이 매물대도 뚫었고, 좋은 회사이고, 그래서 오늘 거래량도 좋았고, 외국인 기관도 같이 들어왔고, 이런 이유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매물대는 과거의 거래량을 통해서 보는 게 가장 정확하다라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매물대 많은 데가 여기죠. 이 부분. 그렇죠. 이 부분은 요 날이죠. 한번 체크해 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다음 매물대는 이 위가 되겠죠. 여기서 한번 주가가, 예를 들어서 이 주가가 여기를 돌파를 할 수 있는지, 맞고 떨어지는지, 바로 뚫는지,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매물대는 이렇게 활용하시는 게 더 안전할 수 있다라고 저는 좀 설명을 드리고, 또 하나만 더 해볼게요. 매물대가 좀 헷갈릴 수 있거든요. 뭘로 하면 좋을까요? 여기서 LIG 넥슨 한번 볼까요? 좀 가까이서 볼게요. 좀 멀리서도 봐볼까요? 한번. 제일 멀리서 보면 어때요? 여기가 거래량이 제일 많았죠. 위에니까 이건 지금과 별 크게 의미가 없고, 여기 그 다음 많은 건 여기였죠. 요걸 한번 찾아볼까요? 요 날이네요. 요 날을 한번 그어보죠. 요 날이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갑니다. 요때가 강한 매물
매물이 좀 쌓여 있었고, 요 매물대는 어때요? 이 매물대 안에 있으니까 좀 무시할게요. 그랬을 때 이 박스권을 어떻게 돌파하는지가 이 회사, 이 종목의 좀 관전 포인트라고 보는 거고, 이렇게 매물을 밑으로 빠졌지만 바로 회복하고, 위로 뚫었지만 바로 밑으로 내려오고, 빠졌지만 위로, 이런 것들은 이 안에 매물권의 사람들의 심리가 지금 그러하다라는 거거든요. 뭐냐면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내가 샀던 금액보다 올랐을 때 떨어졌을 때의 그 심리들이 추가 매수 혹은 이익 실현, 매도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마 처음엔 좀 헷갈리실 텐데 이걸 어떤 종목으로 좀 해드려야 될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 좋은 레저만 한번 더 볼게요. 여기 보면 눈에 띄는 거래량이 하나 있죠. 한번 그어 볼게요. 꼬리부터도 한번 그어 봅니다. 이렇게 크게. 그리고 이 중간 몸통도 한번 그어 볼까요? 이렇게. 여기 이 두 부분에서 매물대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 몸통 부분의 매물대에서 맞고 떨어지다가 뚫었죠. 어제 뚫었고, 오늘은 이전에 있던 매물대를 뚫지 못하고 한 번 더 가라앉는 모습. 그렇죠. 그래서 내일이 이 매물대를 어떻게 뚫는지를 한번 보는 날이에요. 근데 사실 지금 신고가를 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매물대는 거의 다 빠졌다 라고 보여지는데, 여기에 매물이 있죠. 보면 여기에서 샀던 사람들도 있겠죠. 그래서 종목이 이렇게 흘러내리다가 요 정도 자기가 산 정도까지 오면 확 판다고 했잖아요. 아까 설명드렸던 거 이렇게. 그렇죠. 이것도 이럴 가능성이 높아요. 이때 산 사람들이 있죠. 이 꼬리에 샀던 사람들이 종목이 흙 빠지면 사람이 미치거든요. 미치고 팔싹 뛰고 막 이러다가 자기가 샀던 매수 구매까지 오면 이때부터는 막 파는 거예요. 오늘도 보면은 어때요? 외인은 많이 샀어요. 많이 샀는데 개인들이 엄청 많이 팔았거든요. 기관도 팔았지만.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이게 상승할 종목이라면 이런 모습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매물대를 좀 말씀드린 거예요. 매물대를 어떻게 보는지. 기계적인 매물대는 웬만해서는 보지 않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차라리 거래량을 이용한 매물대를 보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벌써 시간이 30분 정도 됐는데요. 그죠? 너무 시간 많이 됐네요. 일단은 좀 오늘 좀 종목들을 좀 간략하게 좀 빨리빨리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코스모스 신소재 오늘 전기차 관련한, 그죠? 어제도 10% 넘게 올랐었죠. 오늘도 8%가 넘게 올랐어요. 이렇게 너무 급하게 올라가는 건 좋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일진 머티리얼즈도 같아요. 오늘 6% 정도 상승했는데 어차피 산 분들한테는 수익이 나서 좋지만, 그러니까 저희가 매수했던 것들은 이때가 가장 많은 매매를 했던 구간이잖아요. 그죠? 근데 너무 이렇게 급하게 갑자기 치솟는 거는 좀 불안해집니다. 포스코 캠텍, 저 이게 항상 바람이 안 돼요. 포스코 캠텍도 이때 매매를 좀 집중했던 구간. 근데 최근에 너무 오른다. 올라서 좋지만 너무 많은 거래량이 터지는 거는 조금 불안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왜 기관들은 좀 많이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수급이 어떻게 잘 해결될지, 그리고 지금 이 수급선이 요 초록색 선 보이죠? 이게 지금 치솟고 있어요. 이러면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수급이 좀 안정이 돼야지 또 더 오랫동안 멀리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종목은 역시 비슷한 논리. 아까 여기 한번 매물대를 한번 그려볼게요. 넷마블. 요네 상장 당일날 제가 여기다 그어놨죠. 요렇게. 요때가 매물대가 될 거예요. 이때가 매물대가 될 거고,
이때가 매물대가 될 거기 때문에 요 안에 구간들 있죠. 요 상장 처음에 물렸던 사람들이 이 매물대를 형성할 거예요. 이 가격대만 오기만 해봐라. 그러니까 빠지고 오르면 사람들이 팔아버리죠. 또 빠지죠. 또 오르다가도 근처도 오기 전에 사람들이 계속 팔죠. 그러다가 어떤 게임주들의 업황이 조금 꺾일 때 강하게 좀 꺾였다가 여기서 바닥을 잡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의미로 보면 이렇게 내려왔던 주식이 지금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 매물대에 한번 걸렸어요. 그죠? 걸리고 다시 빠지고 저는 이렇게 간다라고 믿고 베팅을 한 겁니다. 베팅을 한 거기 때문에 일단 이 회사의 실적은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우리나라에서 게임주 하면 NC, 넷마블 두 개밖에 없다고 제가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일단은 저는 NC보다 넷마블을 조금 더 선호합니다. 넷마블은 이런 모습입니다. 현재 넷마블도 역시 한번 거래량을 이용한 매물대 한번 볼까요? 요 날 여기 꼬리가 이만큼 달렸거든요. 이만큼까지 이렇게 그어볼게요. 그러니까 만약에 요런 박스 이러한 매물 구간에 있을 때는 매매하기가 좋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매물을 뚫는 요런 자리는 해봐도 되지만 또 속을 수 있어요. 여기서 샀지만 속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요때는 한번 버텨줬죠. 바로 또 만회하고 또 한 번의 어떤 조금 시련을 겪고 있는데 거래량이 언젠가 한번 실릴 거예요.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 거래량이 한 번만 실려주면 요거를 돌파할 거라고 보여지고 그렇게 된다면 이 전고점 42만 6,500원을 전 뚫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NC소프트도 좋은 회사입니다. 관심 있게 보고 있는 회사고. 그리고 카프로 어제 이때 추천도 하고 어제 방송도 한번 말씀드리긴 했고 그렇죠? 말씀드리긴 했고 오늘도 좀 많이 뛰긴 했어요. 그래서 카프로는 급하게 갈 필요는 없어요. 급하게 갈 필요는 없고 눌렸을 때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카프로. 삼성 SDI도 추세적으로 좀 돌아 나가죠. 이렇게 지금 많이 빠졌었잖아요. 근데 한번 맞고 또 튕겨서 나오는 모습. 그쵸? 이때 매물대가 요때 존재하고 있죠. 요 라인에. 그죠? 이거를 뚫고 나가버리면 이제는 이 매물대가 저항 지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좀 안전하게 갈 수 있을 거고 동진 세미캠도 어제 한번 말씀드렸었고 오늘 기분 좋게 좀 뛰긴 했죠. 거래량도 실려줬고 기관과 외국인 다 들어왔거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이런 종목을 보면 어때요? 이 맨 위에 매물대가 없죠. 그죠? 걸리는 게 없죠. 이런 종목들이 더 쉽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참존 레저는 제가 많이 이때 한번 수익을 냈지만 요때는 실패했던 하지만 다시 어제 들어가자라고 이야기를 했던 종목. 그리고 오늘은 운 좋게도 한 4% 정도 상승을 했고 수급은 외인들이 좀 들어왔습니다. 외인들이 많이 들어왔고 아마 외인들이 계속 꾸준히 사준다면 갈 수 있겠다 싶고 일단 실적이 좋으니까요. 그리고 LIG 넥스원은 조금 보면은 어떤 느낌이냐면 어떤 단발성 뉴스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이는 뭐라고 할까요? 움직이는 어떤 제가 갑자기 또 머리가 멍해지면서 생각이 안 나는데 단발성 재료에 의해서 움직이는 어떤 종목이 아닌 거예요. LIG 넥스원은 뭐 빅텍과 같은 어떤 북한 미사일 이야기만 나오는 그런 종목이 아니라는 거고 이거는 정책과 연관이 꽤 돼 있고 정책에서 꽤 많은 돈을 투자를 했고 그 정책의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이 LIG 넥스원이 가장 잘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요 LIG 넥스1에 대해서는 제가 꽤 오래 이야기를 했던 게 그 동영상에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LIG 넥스1이 지금 조금 요때 매수를 했잖아요. 요때 매수를 했는데 강하게 한번 눌렸죠. 눌리고 다시 반등을 시도를 해서 이거는 조금 더 지켜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하락했던 종목들을 좀 보면 이것도 볼게요. 최근에 가장 많았던 거래량은 요날이죠. 요날. 이거 한번 해볼게요. 매물대. 제가 기계적인 매물대 보지 마시라고 요걸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요때가 매물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이 매물대를 깨지 않으면 보유합니다. 일단 이 종목은 여기서 한번 매수 추천을 드렸었죠. 제가 이때 드렸는지 기억이 안 나요. 이때 제가 한 회원한테만 말씀드렸던 것 같고, 지리산 회원님. 그리고 요때는 제가 문자를 보내드렸었거든요. 근데 요게 만약에 이 매물대 가격을 깨지 않으면 저는 보유라고 보고, 이걸 깨면 그냥 매도하셔도 돼요. 왜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이렇게 보면 벌써 한 7% 정도는 올랐었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는 단기 매매라고 추천드렸던 종목이죠. 단기 매매 할 때는 5% 정도 오르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죠? 단기 매매는 5% 정도 오르면 50% 정도는 이익 실현하시고 매수했던 가격으로 손절을 올려놓으십시오 라고 얘기했잖아요. 아마 다 잘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JVM은 제가 매물대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 종목 여기 추천했는데 지금 계속 흐르고 있거든요. 이것도 역시 단기적인 어떤 매매라고 말씀드렸었고, 요때 매물대가 가장 많죠. 요날, 그죠? 요날을 뚫고 들어오면 이거는 매도해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든지. 이날 요날이죠. 겹치는 부분이 어딘가요? 이 부분이죠. 이 하얘진 부분. 이 부분이 겹치죠. 이 매물대를 지지하고 올라가면 한 번 더 보겠는데, 지지 못하고 깨져서 내려간다면, 종가상 깨져서 내려간다면 이거는 무조건 매도를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실 인정하고 매도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인바디는 이거는 뭐 하락이라고 볼 수 없죠. 그쵸? 오늘 이거 뭐 2% 넘게 하락했지만, 사실 여러 번 추천했던 종목이기도 하지만 이거는 아직 뭐 하락이다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어렵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좋으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때 매물들이 이렇게 빠지고 올라올 때 한 번 정도 튕기고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 꼭지에 샀던 사람들이 매수가 근처에 오면 매도하는 심리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때 하락할 때 이때 거래량이 없다면 믿고 가도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생소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생소한 거는 반복하면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매물대의 개념으로 보면 이런 모습일 거예요. 이때 매물이 많잖아요. 이때 이만큼까지를 이 밑에까지는 내려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가 있냐, 현대위아. 저는 현대위아를 오늘 같은 자리는 사실 제가 매수하는 자리예요. 제 자신은 매수하는 자리예요. 그리고 현대위아는 좀 길게 가자, 오래 가자라고 했던 자리잖아요. 만약에 현대위아가 내일 이 50일 이동평균선을 회복한다면 저는 매수해도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수해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거에 또 매물대를 한번 또 그어 드릴게요. 요날이 가장 많았던 요 날을 위로 걸면 이렇게 되겠죠. 이 꼬리까지 그려볼게요. 그죠? 여기를
이 네모칸을 돌파해 나간다면 이거는 매수해야죠. 그죠? 그리고 대한광통신은 오늘 사실 요때 해서 사실 이거는 목표가를 다 도달했는데 가지고 있는 분들이 목표가를 4,300원으로 잡았잖아요. 21% 수익 나는 구간. 근데 이거를 아마 목표가에서 이익 실현 안 하신 분들이 대다수라고 보여집니다. 보통 이익 실현 잘 못하거든요. 손절도 못하지만 이익 실현하기도 어려워요. 근데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싹 매도를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조금 매도의 관점에서 이제는 그냥 수익이 났기 때문에 기분 좋게 이익 실현하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이거를 어떤 뭐라고 할까요? 한번 매물대 관점에서 또 한번 볼게요. 요 날 가장 거래량이 많았던 이날, 이 언저리가 가장 강한 매물대겠죠. 그리고 가장 매물대가 또 많은 날, 요 날 최근에 거, 요때 이 두 가지 매물대가 생겼네요. 그죠? 그리고 세 번째 매물대는 요 날, 요 날이죠. 이 겹치는 부분이 또 생겼죠. 요 가격대를 깨고 내려가면, 예, 매도를 저는 좀 권해드립니다. 어차피 수익은 지키는 게 더 중요한 거고, 나중에 눌렸다가 가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나중에 이렇게 눌렸다가 가면 다시 들어갈 수도 있는 종목이에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요 하향 구간의 가격대가 얼마냐면, 4,330원, 위에는 4,450원. 요 구간에 들어오는 건 괜찮은데 4,330원을 깨면 매도하십시오. 깨지 않으면 일단 조금 더 들고 가셔도 됩니다. 하지만 물량 50%는 덜어내십시오. 이익을 지키셔야 합니다.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단기 매매로 이녹스를 추천했었고, 이녹스는 너무 유명한 회사고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따로 말씀 안 드리고, 네, 오늘 좋은 자리였고 수급이 받쳐줬기 때문에 단기 매매 형식으로 매매를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역시 단기 매매로 말씀드린 대명 코퍼레이션, 대명 리조트 있잖아요. 그쵸?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매물대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요때 매물은 요 날이죠. 가장 매물이 많았네요. 근데 이만큼까지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고, 두 번째 많은 날, 요 날. 지금 겹치는 부분이 하나 생겼네요. 그죠? 이 부분. 그죠? 아마 그렇다 보니까 종목들이 이런 곳에서 자꾸 튕겨져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쵸? 그러니까 이 종목은 여기가 깨지면 한참 고생할 종목이고, 두 번째는 이 박스권 안으로 들어온다면 한번 반등을 노려볼 수도 있는 거고, 아예 이 박스권을 깨지 않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간다면 이거는 조금 더 큰 상승을 할 수 있고, 다만 이 전고점에서 매물이 한번 출현될 수 있다라는 건데요. 보면 그게 오늘 나왔죠. 그 모습이. 이 전고점이 오늘 여기 윗꼬리를 만든 거예요. 위에까지 오늘 쭉 올라갔다가 이렇게 하락했잖아요. 이때 고점에 샀던 사람의 매물이 심리가 본점은 오면 팔겠다라는 이 심리 때문에 오늘 눌려졌거든요. 근데 이 눌림이 오늘 기관에서 다 받아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눌림이 살짝 오면서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눌리는 거는 참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요 가격대, 중요한 가격대라고 생각 들고, 제가 오늘 이렇게 매물대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는 HTS에 자동으로 세팅되어 있는 매물은 보면 헷갈리거나 자꾸 매물의 위치가 거리 기간을 조정하면서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헷갈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수작업을 하는 게 훨씬 정확하고 훨씬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내일의 추천주만 조금 이름만 좀 말씀드릴게요. 내일에 제가 관심 있는 종목은 현대위아, 아까 말씀드렸었죠. 이 매물권을 또 뚫고 나가면 매수 관점, SK하이닉스 상당히 좋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역시 이것도 매물 안에 쌓여 있어요. 이것도 다 오늘은 매물로 다 한번 표현해 볼게요.
요 구간 안에 지금 쌓여 있죠. 이 구간이 뚫리면 이거는 한번 의미 있는 상승을 기대해도 되고, 그 다음에 매물은 이 전고점이죠. 요 고점에서 한번 눌릴 수 있다. 그 말은 눌릴 수 있다라는 거는 눌릴 때 매수 가능하다라는 소리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삼성전기도 좀 째려보자 라고 말씀드리고, 이것도 역시 매물대를 그릴게요. 내일도 이 매물대를 어떻게 돌파하는지 한번 제가 이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오늘 삼성전기는 매물대를 뚫었네요. 그죠? 이 매물대를 시원하게 뚫고 돌파해서 나가는지도 한번 보시죠. 그리고 셀트리온도 아주 저희가 관심있게 째려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매물대는 과거의 매물대가 좀 멀리 있네요. 그죠? 여기를 어떻게 돌파하는지, 그리고 두 번째 매물대인 이곳, 여기를 어떻게 돌파하는지, 이 하얀 부분이 겹치는 곳이 매물대가 가장 강할 확률이 높다라고 했잖아요. 이 안에서 어떻게 머물다가 밑으로 가는지 위로 가는지를 좀 보자라는 거고, LG 이노텍 역시 강하게 째려보자 라는 종목이고, 이거는 지금 매물대가 없어요. 그쵸? 여기는 여긴데 넘어갔죠? 여기 거래량보다 넘어갔죠? 여기 매물대는 여기니까 상관없죠? 전고점도 넘어갔죠? 이런 종목은 이제 매물대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고, 이런 종목은 어떻게 매매하면 좋으냐면, 이 매물대를 주가가 이렇게 뚫었죠. 그러다가 살짝 맞고 튕길 때, 요 자리가 제가 좋아하는 매수 자리입니다. 요 때가 나오면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조금 이야기가 길어서 한 46분 정도가 됐는데요. 그래도 오늘 정리를 하자면, 일단 북한 이야기는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하고, 그리고 삼성동의 회계사님한테 좀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그리고 매물대, 기계적인 매물대에 속지 말고 수작업을 하자라는 이야기를 드렸고, 내일의 추천주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